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은 최종의, 최후의 이런 말들로 사용이 가능한데 과연 영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 알려드릴 이 단어들은 굉장히 비슷한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또한 모두 명사 앞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각 단어마다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특징들은 이 상황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단어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은 제 개인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단어는 last 이 말입니다. 이 last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final 이 말입니다. 이 final이란 말은 action, event, story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좀 많고요. 추가적으로 무언가의 최종적인 결과 이런 거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last or final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last는 다른 질문이 없이 마지막 질문이란 말이고 final 이 말은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데서 어떤 분야별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고 다음 단어는 closing 이 말입니다. 이 closing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마지막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closing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요. 또한 어떤 이벤트나 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in the closing years of his lif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이때는 그의 삶을 시작과 끝으로 하나의 시간 덩어리로 보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부분이라는 의미로 closing year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concluding 이 말입니다. 이 concluding이란 말은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연설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이벤트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concluding이란 말을 특징 잡자면 무언가 확실한 뚜렷한 방식으로 마지막이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상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법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법정에서 첫 번째 목격자가 진술을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진술자에 한해서 두 번째 진술이 마지막 진술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목격자는 진술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총 세 번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진술자에 한해서 마지막 진술이 세 번째 진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재판을 내리기 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최후의 진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Last statement, final statement, closing statement, concluding argument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last statement 같은 경우는 이 진술 다음에 다음 진술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final statement라고 하면은 목격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진술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closing statement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재판을 시작과 끝을 하나의 시간 덩어리로 보고 마지막 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진술이라는 의미로 closing state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concluding argume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재판을 하면은 재판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변론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듯이 무언가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와서 concluding argu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써야 되냐?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복적인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들이 사용이 될 경우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면은 틀리지 않고 안 어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상황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개회식으로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고 그 중간에 스위밍, 태권도, 마라톤 이런 경기들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스위밍 경기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수영 경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마지막 경기라고 했을 때는 final ga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태권도도 마찬가지겠죠. 32강, 16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final gam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라톤 이거는 제가 왜 적어놨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흔히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뭐 마라톤, 태권도, 수영 이렇게 모든 경기를 하나의 경기로 보는 거예요. 즉 경기의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경기들이 모두 수영한 다음에 태권도라고 태권도 한 다음에 마라톤을 하고 이러진 않죠. 수영 경기가 결승전인 반면에 태권도 경기는 8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올림픽 중간에 열리는 이 경기를 하나의 시간 덩어리로 보고 보통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 경기로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마라톤을 클로징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해 드리냐. 우리가 앞에서 법정 얘기를 했듯이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하지만 많이 쓰는 단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개인적인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클로징 게임 이런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회식을 클로징 세레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는 올림픽을 시간 단위로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의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그 시간이라는 의미로 closing ceremony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여기서 concluding ceremony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냐? 원칙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쓰니까 우리가 closing ceremony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자 다음은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그 페이지 다음에 다른 페이지가 없다라는 의미로 I didn't read the last page of the book. I didn't read the last page of the boo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은 다음 회의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때는 5월에 있는 주 중에 그 주 말고 다른 주가 없다라는 의미로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the last week in May.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the last week in M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너는 마지막 시험을 대비해야 해 라고 해요. 자 이때는 우리가 흔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순서대로 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번째 시험이라는 의미로 You should prepare for the final exam. You should prepare for the final exam.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prepare 이 말은 자동사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prepare for 이렇게도 사용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예문에선 최종 결과물의 품질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는 의미로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was not satisfying.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was not satisfy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나는 경기의 마지막 몇 분째에 시간에 맞춰 TV를 켰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경기를 하나의 시간 덩어리로 보고 그 마지막 덩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I turned on the TV just in time to catch the closing minutes of the race. I turned on the TV just in time to catch the closing minutes of the ra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예문에선 그의 연설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에도 그의 스피치를 하나의 시간 덩어리로 보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의미로 In his closing speech, he thanked the students. In his closing speech, he thanked the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음 예문에선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근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 책 속의 마지막 부분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런 내용을 넣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he concluding part of the chapter reviews the recent history. The concluding part of the chapter reviews the recent histor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단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래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헷갈리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이 이유가 중복되는 의미가 많고 특히 우리가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이 네 개의 단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항상 이 네 개의 단어는 서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각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